자, 지금 강의는 문법 요소. 원래는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주로 칠판 강의를 하는데, 이 종결 표현만 좀 워낙 간단한 거라서 그냥 아이패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문법 요소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배우죠. 일단 오늘 할 것은 이제 종결 표현을 할 건데, 지금 할 거는 종결 끝나면은 높임 끝나면은 시간, 이제 시제, 그 다음에 뭐 절대시제, 상대시제도 배울 거고, 동작상, 뭐 피동, 당연히 이제 뭐 사동 배울 거고, 뭐 등등등 이제 필기는 나중에 채울 거고, 부정표현, 인용표현 이렇게 배울 거고요. 요 뒤에서 이제 뭐 다만의 의미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뭘 배워야 되냐면 이제 문장 다듬기라는 거를 더 추가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강의를 찍도록 하고요. 지금 요건 이제 짧게, 문법 요소는 챕터가 좀 여러 가지니까 지금 짧게 끊어서 강의를 할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종결 표현만 먼저 강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간단하죠? 종결 표현. 문장의 끝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종결 표현은 다시 말하면 문장의 종류와도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뭐 서술어를 어떻게 해서 문장의 종류를 어떻게 만드냐. 5가지가 있죠. 평서문. 이거 사실 누가 몰라. 보면 알죠. 뭐 수연이가 그림을 그립니다. 끝. 그죠? 특별히 요구하는 법 없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 의문문. 물어보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문에는 좀 이따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 3가지.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으로 나누어서 좀, 여기 보니까 이제 빈칸이 나와 있잖아. 그죠? 여기서 뭘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쉽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명령문. 명령하는 거, 부탁하는 거, 청유하는 거, 뭐 놀람이나 감탄문. 쉽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장의 종결 표현은 5가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장의 종류가 5가지다. 이제 조금씩만 살을 붙여볼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일단 나와 있으니까 더 알아보기를 보시면, 명령문과 청유문의 차이가 뭐냐? 함께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함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해라. 청유문은 같이 하자. 쉽죠? 이건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부터 잠깐 보고 일단 요것만 좀 먼저 채우고, 요 의문문만 먼저 좀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것들을 좀 공부할게요. 까먹을지 모르니까 좀 적어 놓읍시다. 자, 우리가 추가적인 거를 뭘 공부할 거냐면은, 첫 번째, 직접 발화와, 이제 여기에서 안 배우고 다른 단원에서도 배우는데 그냥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라는 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종결 표현의 중의성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문문이나 좀 채워봅시다. 쉬워요. 판정 의문문. 예나 아니오로 대답을 요구하는 거. 어제 그 공원에 갔었니? 갔으면은 응. 안 갔으면 아니야. 끝났죠. 이렇게 그냥 예나 아니오로 깔끔하게 대답을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을 판정 의문문이라 그래. 설명 의문문은 구체적인 정보를 말 그대로 설명을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배고프다. 아. 뭐 먹었으면 응, 안 먹었으면 아니 이럴 거 아니야. 판정 의문문. 근데 이제 밥을 먹었다고 대답을 했으면 누구랑 먹었어? 언제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왜 먹기는 뭐 배고파서 먹었겠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무엇을 먹었어? 어떻게 먹기는 뭐 아무튼 이런 거. 그 얘네들은 뭐 해야 돼?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해야겠죠. 어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거야?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러지? 아이고 왜 이래. 의문사라고 합니다. 의문사. 결론은 이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는 의문사가 없고 그냥 먹었어? 이러고 끝나고, 얘는 의문사가 있는 거지. 그리고 바로 이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그 의문사가 있는 거지. 이해됐죠? 쉽습니다. 참고로 이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없다와 의문사가 있다는, 이거 나중에 중세로 연결이 돼요. 중세 국어로.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수사 의문문은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일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야. 내가 그 성적을 못 이루겠냐? 이룰 수 있다. 반어적인 느낌이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또 있을까? 감탄이고. 너 공부 안 할 거야? 의문문이지만 사실 명령하는 거고. 뭐지, 공부할까? 의문문이지만 공부하자라는 청유고.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지만 사실은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반어나 감탄이나 명령이나 청유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일종의 약간 문학에서 서리법 같은 느낌이 이제 수사 의문문에 들어가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죠? 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나머지 쭉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 더 해봐야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접 발화는 문장의 형식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고, 간접 발화는 문장의 형식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거야. 이거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되게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어라 이렇게 말하면 얘는 문장의 형식도 명령이고 내용도 두 개가 똑같죠. 이럴 때 뭐라고 해주는 거야? 직접 발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야, 너 안 덥니? 난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라 이 말이겠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뭐 굳이 말하면 형식은 판정 의문문이 되는 거겠지. 그지?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내용은 에어컨 좀 틀라는 명령 또는 뭐 청유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네, 사실은 에어컨을 같이 트는 건 아니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얘는 두 개가 알고 다르잖아.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발어라고 해주는 거야? 간접 발어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직접 발어와 간접 발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지각한 학생한테 선생님이 야, 너 지금 몇 시야? 왜 지각했어? 뭐 지각하면 안 돼. 뭐 이런 말이잖아. 근데 걷다 대고 자기는 직접 발어로 받아들여서 예, 7시 15분입니다. 맞겠죠? 쉽잖아,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종결 표현의 중요성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쓴 거야, 일찍 가요. 근데 여기에 문장 부호가 없어, 지금. 이 말은 다 가능해. 일찍 가요. 평소문, 마침표 찍으면 평소문 가능하죠. 일찍 가요. 그죠? 아니면 일찍 가요? 억양에다 의문문도 가능하죠. 일찍 가요? 맨날 늦게 가던 애가 오늘 일찍 가. 와, 놀랬어. 감탄문도 가능하고. 일찍 가요. 쪽팔리다 하지 말아야지. 청유문도 가능하고. 다 되잖아. 그죠? 또 뭐가 있지? 일찍 가요. 오늘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세요. 오늘 일찍 가요. 명령문도 가능하고. 그치? 이렇게. 문장 부호가 나와 있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서 모두 가능하죠? 자, 요런 문장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정리. 종결 표현은 매우 간단한 거야. 종결 표현이라는 것은 문장의 종류와 연결시켜서 우리나라에는 5가지가 있다. 병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기본적인 내용은 알 거고, 그 중에서도 의문문 정도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정, 설명, 수사로 나누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명령과 청유의 차이는 함께 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옆에서 카톡이 와가지고 신경 쓰이네. 카톡 소리가 이게 녹음이 같이 되나 모르겠네. 녹음되셨으면 무시하시고 직접 발어와 종결 표현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다는 점만 추가적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요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요소는 좀 챕터별로 종결 표현, 그 다음에 뭐 높임 표현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끊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종결 표현 끝.